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앞 담벼락. 9살 이동원 군을 추모하는 메모들이 빼곡합니다. 작년 11월 집으로 가던 3학년 이동원 군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그대로 도주했다 붙잡힌 운전자는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와 함께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깊은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MBC는 법원의 판결문 열람 시스템을 통해 최근 1년치 판결문 93건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93건 모두 유죄. 그런데 실형은 단 한 건뿐이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8번이나 처벌받고도 또 신호를 어겨 5살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 1명에게만 징역 8개월이 선고된 겁니다. 절반 넘는 51건은 집행유예, 37건은 벌금형, 3건은 잘못이 크지 않다며 처벌을 미루는 선고유예였습니다. 법원은 스쿨존 사고를 왜 선처했을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가 61건, 초범 또는 동종 전과가 없다, 50건, 두 이유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엄하게 처벌했을까? 그조차도 아니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2%가 넘는 만취 운전으로 6살 어린이를 치고 도주까지 한 운전자. 음주운전 전과가 3번이나 있었지만 이미 10년이나 지난 일이라며 집행유예로 선처했습니다. 어린이를 치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운전자 7명도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최근 1년치 판결에 사망사고는 없었습니다. 3년으로 범위를 넓혀 민식이법 시행 뒤 사망사고 판결문 5건을 더 살펴봤습니다. 아이가 숨진 사고에서도 실형은 단 1건, 4건은 집행유예로 사실상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2020년 5월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SUV가 2살짜리 유아를 덮쳤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뒤 첫 사망사고였는데 차량은 불법 유턴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MBC가 분석한 최근 1년치 스쿨존 교통사고 판결 중 절반 이상은 신호 위반 차량이 일으킨 사고였습니다. 모두 50건의 사고가 신호 위반이었고 40%에 달하는 37건의 사고는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난 사고였습니다. 이 부주의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중 술을 마신 운전자가 2명, 무면허 운전자도 1명 있었습니다. 스쿨존 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서 잠시 멈추긴커녕 스마트폰에 한눈을 팔며 파란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를 부딪힌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판결문에선 스쿨존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도 엿보였습니다. 3년 전 시행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는 반드시 신호등을 설치하라고 규정했지만 25건은 스쿨존인데도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나 교차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횡단보도 근처에서 굳이 신호등 없는데 내가 왜 서야 돼? 라는 인식이 있는데 적색으로 운전자에게 더 이상 진입하지 말라고 강제하기 전에는 언제나 갈 수 있다는 의식이 있고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어 무단 횡단했다고 변명한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93건 중 16건의 사고에 대해선 피해자인 아이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이가 아닌 어른이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어린이는 언제든지 예측 밖 행동을 할 수 있고 주로 뛰어다니는 경향이 있다. 몸이 작아 잘 보이지도 않으니 운전자가 돌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네, 스쿨존 사고 판결문 분석한 법조팀 김상훈 기자 나와 있는데요. 몇 가지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엄격하게 처벌을 하기 위해서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금 처벌 수위가 낮은 겁니까? 네, 말 그대로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과실범이라고 하죠. 예.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라고 보는 겁니다. 네. 게다가 민식이법에는 처벌 수위의 대략적인 틀인 양형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법원이 처벌이 약하다, 판사마다 다르다. 변호사들이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대법원은 최근 민식이법 시행 3년 만에 뒤늦게 양형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스쿨존 교통사고 재판에서 이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양형 기준이 적용이 되면 스쿨존 사고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무거워지게 되는 겁니까? 네, 단순 실수가 아닌 운전자의 잘못이 명백한 경우라면 처벌 수위가 꽤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아이가 다치면 최고 10년 6개월,
음주 사망 사고를 내면 최고 15년, 15년. 뺑소니까지 하면 징역 23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대법원의 새 양형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예. 아이를 치어서 다치게 했다고 모두 감옥에 보내긴 어렵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한 번의 실수, 과실이 아니라 음주나 교통법규 위반이 있다든지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라면 실형 선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호 위반이나 음주는 사실 뭐 누가 봐도 실수가 아니잖아요. 좀 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고요. 근데 사실 스쿨존은 처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고를 내지 말자 이런 의미로 만든 거잖아요. 스쿨존 제도 자체를 좀 보완할 방법은 없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시설을 보완하는 것과 교통문화를 개선하는 것, 이 두 가지 측면을 언급했습니다. 네. 우리 스쿨존에도 과속방지턱과 단속카메라 등 시설이 많이 설치돼 있는데요. 예. 모두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는 시설입니다. 해외 각국에서도 도로 폭을 줄이거나 갑자기 지그재그로 이제 곡선 도로를 만든다거나 예.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낼 수가 없겠네요, 확실히. 예, 맞습니다. 운전이 불편해야 속도가 줄어서 보행자와 아이들이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예. 또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를 하는 건 교통 선진국에선 당연한 교통 예절인데 그렇죠. 사실 우리나라에선 최근에야 단속이 시작됐죠. 예. 보행자가 있는 곳에선 안전 운전이 습관처럼 자리 잡도록 문화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